11세기 이후 이슬람,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문화.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술탄 아흐메트 1세, 1600년대의 술탄인데요. 이 아흐메트는 이스탄불의 술탄 아흐메트 사원, 통칭 블루모스크를 건축하는데요. 블루모스크는 성 소피아 성당 맞은편에 만든 사원입니다. 블루모스크라고 불리는 이유가 모스크 양식을 따랐는데 실내로 들어가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푸른 빛을 낸다라고 해서 블루모스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스만 제국의 사회입니다. 사회적 특징으로는 국제적이다, 관용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적인 이유는 이슬람 문화를 중심으로 몽골, 비잔티움, 티르크 문화를 모두 융합했기 때문입니다. 관용적이라 불리는 이유는요. 점령한 지역의 문화들, 고유 문화들을 그대로 허용해줬다라는 뜻에서 관용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관용적이라는 표현을 쉽게 풀이하면 너그럽게 수용한다, 너그럽게 인정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지역의, 다른 민족의 고유한 종교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줬다라는 뜻에서 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통치 방식인데요. 아래에 적어놓은 이러한 통치 방식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데부시르메와 예니체리 체제입니다. 다음으로 관용정책, 이슬람교를 믿지 않아도 좋다, 너네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주겠다, 그러한 전제 하에 시행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술탄과 칼리프를 일체화시킨 술탄 칼리프 체제입니다. 종교와 정치 지배자를 일치시켜서 지배자의 권력을 강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또 넓은 영토를 정복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티마르 제도입니다. 술탄이 지배하는 영토를 제외한 다른 영토들을 관리 장군들에게 분배하여서 그들의 충성을 요구하는, 계약을 하는 군사적 봉건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서유럽 봉건제와 비슷하죠? 그럼 정책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부시르메입니다. 발칸반도, 즉 유럽 국가, 동유럽 국가 어느 종교를 믿고 있었냐? 크리스트교를 대다수 믿고 있었습니다. 발칸반도의 국가들을 정복할 때마다 그 지역에 크리스트교를 믿는 어린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슬람교로 개종시킨 후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이 데부시르메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소년들은 예니체리로 배치가 됩니다. 따라서 데부시르메는 병력 보충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데부시르메에서 훈련이 끝난 사람을 모두 예니체리로 배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특출난 사람들은 엘리트 코스로 선출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후 궁정, 시종, 관료, 지방관, 재상 등 높은 위치까지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관용적인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데부시르메의 훈련을 끝마친 사람들이 가는 예니체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술탄의 친위 부대입니다. 술탄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술탄을 보호하고 술탄을 위해서 전투를 치르는 그런 군대였죠. 아무래도 술탄을 가까운 위치에서 모시다 보니까 술탄의 직접적인 전투력과 술탄의 직접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탄을 위한 정복전쟁에서 크게 활약하였고 귀족 세력을 견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 지도자를 가깝게 모시는 세력이면 항상 특권을 보장받게 되었고 그 권력이 나중에는 지도자를 향하는 법이었습니다. 술탄을 쫓아내기도 했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술탄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니체리는 부정부패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개혁의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으로 밀레트입니다. 관용정책 중 하나인 밀레트는요, 민족 자치 공동체입니다. 밀레트를 조직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지즈야를 납부하는 것인데 지즈야라는 것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대신 내야 되는 사람 인원수만큼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어쨌든 이 지즈야를 납부하면 밀레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 밀레트라는 것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집단, 단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밀레트, 이란인들의 공동체, 밀레트 등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체제를 보면 술탄의 지배 아래에 각 종교 또는 각 민족의 지도자가 각 종교인이나 각 민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한 밀레트가 되겠어요. 밀레트를 만들었을 때 그들의 보장 내용은요, 독자적 관습법을 유지받을 수 있었고 문화적 자율성, 종교나 언어의 자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밀레트들은 큰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관용 정책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른 출세가 가능했고요. 개종 후에는 다른 밀레트로 이동이 가능한 자유까지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의 다양한 민족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영토를 정복,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라지와 외시리입니다. 하라지가 관용 정책의 한 일환이고요. 하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토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의미하고요. 외시리는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용 정책으로는 하라지가 되겠죠. 이 세금 하라지 외시리를 납부하는 토지는요, 그 토지를 가진 사람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요. 그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만큼 그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거나 남에게 주거나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철티철. 다음으로 무카타라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관용 정책과 상관이 없고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면 국가가 소유한 토지에서 나온 수익을 국고로 전환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슬람법입니다. 현대사회의 이슬람 세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종교법 샤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샤리아를요,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으로도 규정을 합니다. 샤리아의 특징은요, 최상위법인 코란 또는 쿠란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용을 합니다. 코란에 내용이 없을 때는 2단계인 수나와 하디스를 적용하고, 코란과 수나와 하디스에 없는 내용을 이지야에서 없는 내용을 퀴아스에서 이렇게 찾아서 적용을 합니다. 이 종교법 샤리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세속법이라고 해서 관습법이나 또는 오스만 제국 때 만든 법인 카눈을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사람 대 사람 간에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그런 이제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사용하고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대부분 종교법 샤리아를 적용합니다. 먼저 쿠란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수니파와 시아파 모두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 다음 코란에 없는 내용을 수나와 하디스에서 찾는데, 수나와 하디스는 이슬람교를 만든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으로서 코란에 없는 내용을 이 책에서 찾아서 적용을 합니다. 이 수나와 하디스 또한 수니파와 시아파 모두가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없으면 이제 이지야라는 것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이지야부터는 수니파만 따릅니다. 그 이유가 이슬람 공동체의 합의와 이슬람 공동체의 유추는 코란과 수나와 하디스를 보고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의 해석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유추를 하는 방법인데요. 시아파는 코란 또는 쿠란을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순수한 그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지야나 퀴아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니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수니파만 이지야와 퀴아스를 적용합니다. 어쨌든 수니파만 따르는 이지야는요, 이슬람 공동체 내에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 퀴아스는 이슬람 공동체에서 합의로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이제 유추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종교법 샤리아가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1세기 이후 이슬람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